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효력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따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과제 1번 문제가 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전 등기 청구권 A,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등기 청구권, A가 B한테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을 갖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갔을 때 그 부동산이 B 명의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 매수인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청구권, 이 세 가지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뭐 다른 등기 청구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뿐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등기 청구권은 이 세 가지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등기 청구권 모두 이 청구권이 갖고 있을 때 나중에 판결 받아서 이전을 하려고 그래도, 말소를 하려고 그래도,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그래도 설정 등기 할 때 피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되고, 말소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 당시에 말소 대상인 등기의 명의인이어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전 당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하죠. 만약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으면 그 할 당시에 근저당권자여야 되죠. 등등 그렇게 그 등기 명의를 묶어두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고의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설정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때도 권리관계 판단 원칙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 가압류하고는 약간 뭐 성격이 약간 다른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뭐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A가 가처분을 해놨지요. A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다. 그냥 싹 무시해버려 할 수 있는, 그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그게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입니다. 아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 건저당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뭐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거의 효력을 부인을 하고 채무자의 처분 행위와 관계없는 가압류 등기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요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에 대해서 없는 걸로 취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효력이 있지요. 실제로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되어 있으면 그 돈 갚아버리면 그냥 권리를 취득하거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그냥 깡그리 말소될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곧 설명을 드립니다만, 가압류 등기보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좀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1번 사안에서, 자, 제일 먼저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A, 매수인, B, 매도인, X라는 토지의 소유자, 1월 1일날 X토지, B가 소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A는 X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A 가처분.
4월 1일 C 소유등. B가 C한테 판 겁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A가 본안소송 원고 A, 피고 B에서 X토지에 대해서 소유등 절차를 이행하라 해서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의 인감증명부터 등기 신청서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것 갖고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자, 똑같은 이론. A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이 이후의 등기는 없어도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효력을. 그러면 A 판결을 받아서 등기 공무원한테 가니까 등기 공무원 보면 A가 판결을 갖고 B 상대로 한 판결을 갖고 왔다. 등기부를 딱 보니까 A가 가처분을 해놨더라. 그러면 이건 없는 걸로 보고 여전히 B 소유가 맞네. 지금 요 상태입니다. B 명의 소유권이 있었는게. 그러고 B 상대로 판결을 받아왔으니까 등기를 해주면 되겠네 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이건 등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요 소유권이 있은 등기가 되는데 여기에 터잡아 후속 등기가 이루어져 있죠. 이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등기를 판결이 아니라 뭐를 갖고 와도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남겨두고 요걸 싹 말소해버리면 권리관계가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을 받아왔든 말든 가처분에 의해서 효력을 부인하건 말건 이게 등기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등기공무원에 의하면 요거 효력에 의해서 요거는 없는 걸로 취급을 하면 된다 해서 말소를 해줘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없애는 수밖에 없지요. A가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면 그 판결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를 부인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A가 그 판결을 갖고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공무원은 요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하나건 10개건 100개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로 판결 안 받고도 직권이 아니라 이것도 신청입니다만 판결 없이도 요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를 다 그냥 말소를 하고, 그래서 가처분할 당시의 등기 상태로 회복한 다음에 요걸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싹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되느냐, 요 이후에 등기는 다 없어지고 B로부터 5월 1일자로 B로부터 A로 소유등 요게 C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말소되고, 자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요걸 안 해놨으면 판결을 받아도 이미 주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판결은 휴지 조각의 판결이 될 텐데 요걸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여간 그게 전부 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까 그냥 요 가처분 이후에 해놓고 요것 갖고 본안승소 판결을 갖고 가면 그것 갖고 등기 신청을 하면 요 이후의 등기는 따로 소송 없이도 등기를 몇 개가 있든 다 말소한 다음에 그러면 B명의로 회복이 되지요. B명의로 여기서 5월 1일자로 B로부터 A에게로 소유등 하고 소유등 함으로써 요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말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설정 등기 청구권,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X 토지가 B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B와 근저당 설정 계약,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등기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송해야죠. 이번에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 X 부동산이 여전히 B 소유로 남아 있어야 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B 소유로 X 막아두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처분을 했습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B가 C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요걸 안 해놨으면 판결받아도 저당권을 설정받을 길이 없겠지요. 근데 요걸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요 이후의 등기는 무시하고 여전히 B 명의도 아직 소유자가 B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공무원이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1번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자, 1월 1일 B 명의로 소유등이 됐죠. 3월 1일 A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4월 1일 C 명의로 소유등이 됐습니다. 자, 이제 6월 1일 날 건저당 설정 등기 판결을 받아서 이거 갖고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정 등기를 하는데 A가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B가 주인으로 취급돼서 B를 주인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지요. 그 판결을 갖고 해주는 겁니다. B를 소유자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로. 근데 문제는 아까는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 그 뒤에 거 말소해버린다 그랬는데 아까는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유권 통째로 내가 넘겨달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담보가치 일부를 내가 넘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취득한 부분 빼고 나머지는 B가 어떤 처분 뭐 팔아먹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요. 이걸 통째로 말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말소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소유권을 통째로 A가 갖고 오는 것 같으면 이걸 말소를 시켜야 되겠지만 나는 전체 소유권 중에 일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채권채액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채권채액 1,000만원짜리 저당권 설정 등기 판결을 받았다. 그걸 이유로 10억짜리 처분 행위의 효력을 내가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는 대관절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소유등 이전 등기와 달리 소유등 청구권은 아직 이걸 말소를 안 하고도 건저당 설정을 등기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때는 요걸 그대로 두고 요걸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6월 1일자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C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처럼 법률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설정 등기는 하는데 요 앞에다가 3월 1일자 가처분에 의한 등기다 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B로부터 설정 계약을 체결 B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A가 고에 기해서 한 거다. 그렇게 요렇게 요걸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것보다 앞에 요 가처분에 의한 등기다라는 걸 요 앞에다가 딱 표시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이게 소유등이 아니고 C가 건저당 설정 등기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A가 가처분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C가 건저당 했다. 뭐 물론 6월 1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후순위가 돼버려지요. C보다 그냥 가처분을 안 하고 하면 저당권은 가능한데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처분도 막지만은 담보물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을 막아서 내 저당권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처분을 딱 해놓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을 해놓고 내가 판결을 받아서 할 때 이미 C의 저당권이 설정돼서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설정을 하면 C가 1순위, 내가 2순위가 돼버리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우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순위를 이것보다 내가 앞서서 확보해 버리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3월 1일 가처분에 의한 6월 1일 날 하지만은 요거에 의한 가처분이다 라는 표시를 딱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요게 1순위 됐다가 요게 1순위, 2순위로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소등기 청구권 한번 봅시다. 본래 A 토지였습니다. X 토지가 B 명의로 위조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 A, B 소유 등 무효의 등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원고 A, 피고 B, B는 소유 등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아야 되죠.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판결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하는 사이에 C 앞으로 소유 등이 됐습니다. 요걸 말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1번 이전 등기 청구권 갖고 할 때 말소되지 않고는, 근데 그건 예를 잘못 들었는데 그냥 제가 잘못 말한 거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여기서 말해야 될 거 아까 앞당겨서 이야기했는데 자,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터잡은 등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 말은 제가 아까 1번 소유등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한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는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요 가처분을 해놓고 요 상태에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은 받았으되 요걸 해결하기 전에는 이 판결에 의해서 이걸 내 소유 명의를 내 앞으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지울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무효 등기에 터잡은 등기니까 다시 이것도 무효의 등기지요. 요게 터잡은 등기니까 다시 시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판결을 받아서 요거 말소한 다음에 아까 받은 판결을 갖고 요렇게 말소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요 소송하는 사이에 또 뒤로 넘어가면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 경우에 시상대로 또 소송하면 된다 그랬는데, 소송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효가 위조 문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정허위 표시다 칩시다. 통정허위 표시. 근데 B가 C한테 소유등했는데 이놈은 선이더라. 그러면 다시 말소 소송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터잡은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해서 말소 소송을 해야 되는데, 터잡은 뭘 터잡아? 이거 터잡았는데 이게 무효다 하는데 이놈에 대해서는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하지요. 선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다. 요거 유효한 등기고 요거 유효한 등기다. 나 유효한 등기다 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또 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이게 절대성 무효 같으면 말소 소송 한 번 더 소송을 하고 또 생기면 또 소송을 하고 해서 귀찮을 뿐이지만은 소송을 번거로울 뿐이지만은 전국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성 무효가 아니고 상대성 무효,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일 때는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실컷 판결을 받아도 이걸 말소를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소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등이 넘어간 겁니다. 요 넘어간 상태에서 A가 B 상대로 말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갖고 등기공무원한테 말소해 주십시오 하면 요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그냥 따로 아까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소송 없이 말소를 해서 가처분 할 당시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요 판결을 갖고 요것도 말소를 해주고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말소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다. 가처분을 해놨다. 그 이후에 했다. 선이고 악이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무조건 말소를 될 수밖에. 그리고 가처분됐기 때문에 선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가처분돼서 뭐 때문에 가처분됐을까 보니까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서 무효라서 가처분을 해놨구나 해서 선의 제3자가 될 수도 없지만은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무조건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아가면 딱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요거 안 해놓고 하면 뭐 물론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 안 해놓고 하면 뭐 불능이 돼버리지만은 말소 등기 청구권 경우에도 이렇게 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번거롭지만은 결국 여러 번의 소송을 통해서 끝에서부터 하나씩 말소해서 결국 요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가처분하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서 요거는 무효지만은 결국 이걸 말소할 수 없고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A 소유입니다. A 소유. B가 무단점유. 이때 소송 원고 A, 피고 B, 원고 소유, 피고 점유. B는 A에게 인도하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죠. 민법 213조 요건사실 원고 소유, 피고 점유. 그게 갖추어지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자, 실컷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러, 이거 어떻게 직접강제 판결 갖고 물건 주는 채무지요. 금전이 아닌 특정물,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집행관 됐고 현장에 가서 이제 점유를 뺏으러 갔더니 어랍시오. 그새 C한테 점유를 이전해버렸어요. C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어떻게 하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B 상대로 B로부터 점유를 뺏어서 A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C가 점유, 판결에 나오지 않는 C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불능. 그러면 다시 A는 원고 소유, 피고 점유, C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그 판결을 받아서 갔더니 C는 자기 친구 D한테 또 점유를 이전해버렸다. 그럼 평생 인도소송 하다가 나를 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점유하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서 가처분을 하면 현장에 가서 게시판을 갖다 붙인다 그랬지요. 그 뒤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C에게 이전을 했더라. 그리고 6월 1일 날 인도 판결을 받았더라. 해서 집행하러 가보니까 이건 없다고 치고 C가 점유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돌아가야 되는데 집행관은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해놓으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B가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어떻게 하느냐? B에 대한 판결이지만은 C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뺏어서 A한테 인도를 해준다. 요 효력에 의해서. 물론 요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B에 대한 판결을 갖고 C가 점유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승계 집행문이란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 판결에 C를 승계 집행문을 통해서 판결에 C 이름을 딱 올려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여러분이 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 효력에 의해서 따로 C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B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갖고 그 판결 갖고 C에서 점유를 뺏어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효력입니다. 나아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는 당사자 항정효의 효력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A가 소유인데 B가 지금 제 말은 꼭 A 소유임을 전제로 했는데 A가 꼭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내 동생 물건을 내가 대신 관리하면서 A가 B한테 임대를 했고 임대기간
끝나서 이제 돌려달라.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지요. 소유권이 아니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놓고 소송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론이 적용됩니다. 여기는 뭐 소유라고 딱 특정해서 했는데 요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요건 물권적 청구권일 때 그렇고 채권적 청구권일 때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덧붙여서 한 말이고 다시 본래 요 당사자 항정효가 뭐냐 이제 또 색깔을 다시 바꿔서 빨간색으로 한 해보죠. 제가 아직 사용법이 익숙치 못해서 왜 안 될까요? 되네요. 자, A 소유, B 점유인데 그래서 A 원고, B 피고 인도하라. 요건사실 A 소유, B 점유. 요게 갖추어져야 된다. 요게 요건사실이죠. 요 요건사실은 인도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 요건사실이 언제 충족하고 있어야 하나요? 소제기할 때, 변론 종결 시, 언제 모든 소송에서 요건사실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그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냐 없냐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원고가 피고한테 100만 원의 대여금 채권했는데 소제기 당시에 100만 원 채권이 있었다. 소송하는 중에 B가 A한테 변제해서 소멸시켰다. 변론 종결 당시에는 없더라. 당연히 청구 기각이지요. 변론 종결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B가 소송하는 도중에 변론 종결 전에 점유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을 하는 날 법원에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지 않는 C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진을 증거로 딱 냅니다. 그러면 변론 종결일 당시에 원고 소유라는 것은 충족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어떻게 되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처분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놓으면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시 C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안 해놓고 하면 똑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의 소송 대리인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지 않고 이런 소송을 계속하는 이 소송 대리인은 패소 전문 변호사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사자 항정효. 뭐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점유가 넘겨지더라도 실제로 넘겨졌어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B가 점유를 하는 걸로 취급해서 요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당사자를 B로 그냥 고정시켜서 요 피고 점유하는 그 피고를 요 놈으로 고정시켜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당사자 항정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막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인도소송 쉽지요. 원고 소유 피고 점유 갖추면 되기 때문에 등기부 보니까 원고 소유 맞습니다. 피고가 무단으로 뭐 임대차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너무나 쉽지요. 원고 소유라는 건 등기부 내면 되고 피고 점유 사진 하나만 갖다 내면 되죠. 100% 이길 것 같은데 이런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그러면 당사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손해배상 해내라 그러겠죠. 이렇게 보전 처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이제 다 돼갑니다. 대위 소송과 보전 처분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대위 소송 가압류에서는 그런 문제 잘 거의 안 생기는데 등기 청구권, 인도 청구권, 대위 문제가 자주 생기죠. 한번 봅시다. A 매도인, B 매수인, C 다시 전매수인. 등기 전 전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X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이지요.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C가 원고가 돼서 B는 C한테 이전 등기하고 A는 요걸 피보전 채권을 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진 소유등 청구권 대위해서 A는 B에게 이전하고 B는 C에게 이전하라 순차. 요거는 내소송이고 요거는 대위소송이지요. 그런 소송을 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을 갖고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하러 가려 보니까 A가 B한테 팔아먹어 버렸더라. 안 되죠. 집행을 불능 판결이 돼버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원고 A, 피고 B, C, 원고, 피고는 B, C, 청구 취지는 C는 B에게, B는 A에게 이전, 아니죠. 원고 C, 원고 C, 피고 B, A, A는 B에게, B는 C에게 이게 청구 취지지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위소송이죠. 이렇게 하는데 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요 명의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요 판결 갖고 B한테로 받고 B 하는 함과 동시에 C한테 내한테로 넘겨받겠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아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때 본안소송 이렇게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은 현상을 묶어둔다. 뭐 현상? 요거 A가 등기 명의인이라는 요 현상을 묶어두기만. B는 등기 명의인이 아니지요. B 상대로 현상을 묶어둘 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은 이렇게 하지만은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 A, 채무자 A. 요놈만이 채무자, 요놈만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묶어두는 거는 요 등기 명의만을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요때 요 묶어두는 피보전 채권이 요거냐 요거냐, 요게 보전 처분의 피보전 채권이고 요거는 요 보전 처분을 B를 대위해서 내가 C가 하는 대위의 피보전 채권. 그래서 요 보전 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요것이다. 요거 B가 가지는 요 피보전 권리를 요 소유등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요거는 대위의 피보전 채권. 알겠죠? 간단합니다. 다음 요 주의 해놨네. 주의는 또 빨간색으로 해야지요.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지우고 A 소유자, B 소유등, C 소유등, 소유등이 아니고 C 소유등, 위조, 절대적 무효입니다. 요거 무효고 요것도 터 잡은 거니까 무효지요. 그러면 원고 A, 피고 B, C, B는 1번 등기, C는 2번 등기를 말소하라. 이게 청구 취지죠. 요때도 아까 말소 등기 그냥 B 명의로만 있을 때 B 상대로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한다 그랬죠. 근데 이미 한 차례 넘어갔습니다. 좀 처분금지 가처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소송을 늦추는 사이에, 요때라도 C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묶어둔 다음에 요렇게 하면 C로부터 D, E, F, E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요 말소 등기 판결을 받으면
따로 소송 안 하고도 다 말소시킨 다음에 말소할 수 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또 비명의로 있을 때 딱 한 차례 넘어갔을 때만 처분금지 가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넘어간 상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해놓고 말소하면 됩니다. 요때 피보전 본안소송은 이렇게 되고 가처분도 요때도 말소 등기의 경우에도 요것만 현재의 등기 명의인 요것만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요 등기, C의 등기. B는 등기 명의도 없지요. 지금 이미 지금 말소된 이전 무효의 등기지만 지금 등기 명의자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등기만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에 하고 똑같이요. 근데 아까는 요거는 대위 채권의 피보전 채권 말소, 요거는 가처분의 피보전 채권, 요걸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요걸 피보전 채권에서 대위권 행사, 아까 이전 등기는 그랬는데 요거는 구조가 대위 소송이 아니다. 이거 무효고 이거 무효지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내가 직접 이놈한테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내가 직접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A가 대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왜냐? B는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C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이 권리 자체를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등기도 내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는 A가 C한테 대해서 직접 가지는 요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 그게 피보전 채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요게 제가 문제를 내놓고도 이게 뭔 소린가 했네. 자, 이건 서비스로 A 소유자, B 소유등 위조, C 건저당, 소유등이 아니라 건저당 설정이 됐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원고 A, 피고 B, C. B는 소유등 말소, C는 건저당 말소,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자, 현재의 등기 명의가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 명의를 갖고 있고 요거는 건저당 명의를 갖고 있습니다. C 상대로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데 C가 건저당 자체를 D한테 넘겨버리면 다시 D 상대로 C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A가 C한테 가처분을 하는 것은 건저당권자의 명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건저당권의 처분을, 다음에 B한테는 소유 명의를 요 건저당이 있지만 B가 D한테 다시 소유등 가능하죠. 소유자는 여전히 B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B, C 상대로 요 소송을 할 때는 요놈 상대로는 요거 소유권자의 명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요놈 상대로는 저당권자의 명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B는 소유권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C는 저당권의 처분 행위를, 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가처분이 필요하다. 이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 경우도 이제 대위 소송이 있을 때 피보전 채권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대위 소송이 특정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 소송은 등기 청구권, 이전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 순차 매도됐을 때, 또는 인도 청구권,
순차 인도해야 되는 법률관계일 때 그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A가 점유를 하고 있다. B 임대, C 전대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걸 넘겨줘야 다시 넘겨주고 하는데 아직 이걸 인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A한테 임대차계 보증금 다 줬으니까 내한테 인도해다오라고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지요. B와 C 사이에서는 C는 또 B한테 전대계약에 대해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안 해주니까 C가 원고 C, 피고 A, B, A는 B에게 인도하고 요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대위 행사하는 거죠. B는 내한테 인도하라. 요건 내 권리 행사하는 거죠. 소유등 청구 순사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죠. 요거는 소유등 청구가 아니라 인도 청구권입니다. 요 경우에 이제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도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러 가는데 이게 D한테 점유가 넘어가 버리면 집행 불능이 되죠. 그래서 현 점유자 A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이렇게 소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피보전 채권 요거라는 겁니다. 요 인도 청구권. 그리고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 채권. 아까 소유등 청구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반대 이제 전대 해서 했는데 다시 끝나서 돌려줄 때 똑같은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역으로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건 다 됐고 다음에 가압류의 경우는 그 대위에 의해서 가압류하는 경우가 뭐 잘 없고 그리고 달라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가 B, C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 이건 뭐 그건 뒤에 상대 대위가 되려면 하나 더 해야 되는 뭐 그런 결국 이걸 가압류 이 C가 D에 대해서 가지는 이 채권을 B가 무자력일 때 A가 B를 대위해서 C에 대해서 이 채권을 행사하면서 가압류한다.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생략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전 처분은 끝나고 채권 집행에 있어서 아까 뒤로 미루어 놓은 채권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